네, 청와대가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밝힌 입장이요.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어권을 빼앗겼다. 근데 여러 차례 이미 대면 조사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방어권을 빼앗겠다는 말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실제 검찰의 이제 공소 결과를 발표를 놓고 봤었을 때 검찰의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실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 물질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공소장에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결과인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내놓는 것이 이게 앞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여권 일각에서 이미 특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권이 추천하고 있는 그런 특검 후보들 같은 경우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중립적이 않기 때문에라는 입장이 사실 청와대의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대비할 것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할 것인지 좀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뭐 청와대도 그렇고 자꾸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상상과 추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도 이렇게 보는데 뭐 특검 결과는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네요. 당장 지금 박 대통령이 특검을 정말 수용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청와대에서 중립적 특검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그 변호인이 이제 했을 겁니다. 굳이 이제 중립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만약에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그 특검 2명을 야당이 이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또 중립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혹시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해도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숫자로 이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래도 또 임명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임명을 안 할 경우에 그 제재 방법은 또 사실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그냥 특검을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제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국민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이제 위법 행위를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뭐 판단은 들긴 합니다만은 요즘 지금 청와대가 대응하는 거 봐서는 정말 이거 가봐야 하는 일이다 하는 또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합니다. 아마 특검을 박 대통령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순탄하게 하게 놔두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특검 조사에 또 비협조를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이제 또 끌어가지고 특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또 이제 낮추는 아마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선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한 게 이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뭐 법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전 정권에 있었던 일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거와 이거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어제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일부 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에서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현재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왜 나만 잘못했어요? 밖에서도 잘못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설령 그때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와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대통령이 게다가 공소장에 의할 경우에는 이 단순하게 어떤 선의에서 재단 출연에서만 강요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쫓기 위해서도 그 어떤 직권을 남용했던 게 드러난 마당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이 부분도요. 유출된 연설문은 국가 기밀이 아니고 비밀보호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표현에 대한 부분만 손질을 봤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게 기밀로서의 가치도 없을, 그러니까 표현만 손봤기 때문에 기밀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하루 이틀 전에 뭐 보여준 것인데 이게 공소장에 있는 것과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아니 외부 인사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냥 정당한 업무 범위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연설문에 그러면 표현만 보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안 볼까요? 대통령의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다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이 강조해서 발표를 했었을 때
통일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까? 예. 그걸 하루 이틀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기밀이 아닐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혹시 청와대 인식이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연설문 작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의 자문을 듣는 거는 그냥 사적인 어떤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게 아니냐. 공적인 구조와 사적인 일을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검찰 대신 특검 조사 밟겠다. 그리고 물러서지는 않겠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건 탄핵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분명히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장기전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막판에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임기를 채우겠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좀 믿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 그 탄핵 그 인용에 필요한 6명이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내년 1월에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가 되고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헌재소장 같은 경우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을 당연히 이제 지명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당이나 국회와 이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두 자리가 빈 상태로서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계속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아하. 아마 그런 판단을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 헌재소장의 공석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장기화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이 계속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어허.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임기 뭐 끝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노림수도 또 한편에 있을 거여서 예. 어떻게든 저건 이제 탄핵으로 가면은 다시 뒤집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엿보는 거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뭐 내년 말까지 이 나라는 온통 이 혼돈의 이제 도가니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청와대의 그런 이제 탄핵 유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대통령만 살면 된다. 지금 이런 그 속내라고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는 좀 마련됐다고 볼 수는 있나요? 저는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공소장이 기재가 됐다는 의미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공소장이 기재가 됐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는 용어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동안은 조사냐 수사냐 이렇게 혼돈되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는 명백하게 바뀌었고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박근혜라는 이름 밑에 피의자를 붙여서 형사 사건으로 사건 번호가 배당이 됐고 그 이름으로 서류가 하나 꾸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충분히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나온 내용은 안종범이나 최순실이나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까지는 적시가 안 돼 있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파악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예. 피의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요. 또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이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 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뭐 이제 좀 주저를 하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내년 그 2월 15일까지로 일단 그 기간이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국민들이 보는 이 공개적인 장에서 아마 그 박근혜 이제 게이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궁 또 진상 규명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상당한 이제 의미를 갖는 게 앞으로 그 탄핵이 되든 또 특검이 되든 상당히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예. 시기를 이제 더 기다리고 이제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는 뭐 당장 바로 지금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지금 진상규명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정치적 파장은 또 상당히 이제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새누리당의 그 김성태 의원이 맡았거든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박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혐의 이거 규명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로 예상이 이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드러나는 것도 또 상당히 있고 또 이게 만약 텔레비전으로 이제 생중계가 되고 그러면은 네. 그 파장은 더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요. 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오보 괴담 바로잡기 코너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명하고 싶으면 검찰 조사를 당당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워낙 크고 그 주변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인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와닿을 때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당장 검찰의 수사가 집중이 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뭘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국민들이 오는 부분은 크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려서 물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데 거기도 이상한 거죠.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고 그렇죠. 뭐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길라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쓴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 병원을 정말로 무례로 이용을 했느냐 세월호 7시간에 뭘 하셨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꾸 격가지로 지금 흐름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이런 청와대 오보 대응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금 본질에 관한 그 설명 이런 거는 뭐 전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당장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어쩌 개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명의 장으로 이제 쓰고 있다는 거 이거는 과연 그 청와대 홈페이지가 뭐 하는 곳인지 청와대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의문을 낳게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박 대통령 이제 개인의 이제 범죄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국가기구인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청와대 인력으로 청와대 예산으로 그거를 막아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야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이 있으면은 지금 변호인이 그거를 맡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검찰 조사 또 이제 특검 조사 계속 있게 될 텐데 혹여라도 청와대 인력이나 뭐 예산이나 뭐 공간이 그런 어떤 대통령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변호를 위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아마 그 사법적인 그런 책임까지 이제 물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께도 여쭤볼게. 저 이게 매주 주말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아주도 큰 촛불 집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뭐 근데 청와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불도 일찍 꺼졌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청와대 새로운 어떤 참모진들이 구성이 된 이후에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동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유영하 변호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이 그런 식의 어떤 태도, 예. 검찰의 발표 자체를 사상 누각이고 아무런 증거 없는 허위고 추측이란 식의 반응만 보일 경우에는 저는 이번 주말에는 그야말로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창산 정치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